경상남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8살 청년 박지우는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채로 살고 있었어요. 15살에 부모님을 동시에 잃은 후 그는 줄곧 혼자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살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기와집이었어요. 대대로 내려온 집이지만 관리할 사람이 없어 곳곳이 허물어져 가고 있었죠. 그래도 지훈에게는 부모님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해 12월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창문을 두드리고 눈이 펑펑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지훈은 마을 회관에서 열린 송년회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길은 고요했고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어둠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마을 입구 근처를 지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아기의 울음소리였어요.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길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 안에서는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작은 담요에 쌓여 있었지만 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지훈은 무릎을 꿇고 상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아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어요. 작고 연약한 손가락으로 공중을 휘젓고 있었고 울음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도 어려운 형편인데 아기를 어떻게 돌볼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 추운 밤에 아기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그때 지훈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한때 외로웠던 적이 있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지훈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야, 춥지? 아저씨가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지훈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아기는 지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자 울음을 그쳤습니다. 작은 손으로 지훈의 옷을 꼭 붙잡는 모습이 애틋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혼자 버려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비록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이 작은 생명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훈은 난로에 불을 지피고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아기용품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깨끗한 수건으로 기저귀를 만들고 우유를 끓여서 조심스럽게 먹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밤새 아기를 돌보며 지훈은 생각에 잠겼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보육원에 맡겨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자신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보니 차마 다른 곳으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마을 이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네. 법적으로는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내가 키우고 싶다면 도와주마. 마을 사람들도 지훈의 상황을 알게 되자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아기용품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육아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는 어른들도 계셨습니다. 지훈아,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나? 지훈아,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거라. 이 아이도 복이 많아서 좋은 아버지를 만났구나. 그날 밤 아기를 품에 안고 지훈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도
이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생긴 것이에요. 아기는 마치 지훈의 외로움을 알고 찾아온 작은 천사 같았습니다. 예쁜 우리 딸, 아빠가 꼭 잘 키워줄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줄 테니까. 지우는 아기에게 지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자신의 지자를 넣고 우는 우주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지훈의 인생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를 키우기 시작한 지 첫 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지우에게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의 하루 일과는 빠듯했어요. 오전에는 자신의 작은 밭에서 농사일을 하고 오후에는 마을 어른들의 부탁으로 막노동을 나갔습니다. 지붕 수리, 담장 쌓기, 농기구 수리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어요. 비록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지우와 둘이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돌아왔어.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지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지우는 지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작은 손을 흔들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의 피로가 싹 가셨어요. 지우는 눈에 띄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의 작고 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통통한 볼과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지우를 무척 예뻐했어요. 지훈이 일하러 나갈 때면 김할머니가 지우를 봐주셨고 박아저씨는 아기 옷을 사다 주셨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이유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지훈아, 이 아이 참 영특하다. 벌써 뒤집기도 하고 옹알이도 제법 하네. 지훈이가 정말 잘 키우는구나. 아이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봐라. 지우는 지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사랑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지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주말이면 마을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지우야, 저기 보이는 게 나비야. 예쁘지? 지우는 지훈의 말에 까르르 웃으며 작은 손으로 나비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런 지우를 보며 지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계절이 바뀌어 지우의 첫 번째 여름이 왔습니다. 지우는 이제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옹알이도 더욱 다양해졌어요. 특히 아빠와 비슷한 소리를 낼 때면 지우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지우를 안고 마을 앞 개울가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지우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지우야, 저 노을이 얼마나 예쁜지 봐. 우리 지우도 저 노을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그때 마을 이장님이 지나가시다가 두 부녀의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지훈아, 너희 둘 보고 있으면 정말 보기 좋다. 교육이 아니라도 이렇게 정이 들 수 있구나. 지우가 복이 참 많은 아이야. 이런 좋은 아버지를 만났으니 말이지. 지우는 이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지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우를 발견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지우는 이날을 지우의 생일로 정하고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지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었어요. 김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미역국과 박아저씨가 사온 작은 케이크, 그리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한복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우리 지우 돌 축하해. 지우는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돌잡이를 했어요.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지우가 가장 먼저 잡은 것은 책이었습니다. 어머, 이 아이 공부를 잘하겠네. 책을 잡았어. 지우가 똑똑한 아이로 자라겠구나. 그날 밤 지우는 잠든 지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이죠. 지우야, 아빠는 비록 많은 것을 줄 수는 없지만 사랑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많이 줄 수 있어. 아빠가 있는 한 넌 절대 외롭지 않을 거야. 지우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아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녀를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지훈의 성실함과 지우에 대한 사랑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혈연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훈과 지우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마을 전체가 이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우는 어느덧 20살이 되었습니다. 그 작고 연약했던 갓난아기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총명한 젊은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맑은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우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지우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무척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반장을 맡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항상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국어와 영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선생님들의 극찬을 받았어요. 지우야, 오늘도 학교 어땠어? 아빠, 오늘 선생님이 제 장문을 전체 학생들 앞에서 읽어주셨어요. 정말 부끄러웠지만 기분 좋았어요. 지우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어요. 지우는 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훈도 세월과 함께 변해 있었어요. 이제 48살이 된 그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성실한 농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았던 밭도 차츰 넓혀서 이제는 제법 규모 있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우 아빠, 올해 수학이 참 좋았구나. 지우 대학 등록금은 걱정 없겠네. 이웃 농부 지훈이가 정말 부지런해서 복을 받는 거야. 지우도 아버지 닮아서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지우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진로를 두고 부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지우는 서울의 명문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딸이 자신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우리 지우가 그런 꿈을 가지다니?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라. 지우는 수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장학금까지 받으며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지우는 지훈을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아빠, 모든 게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에게 사랑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지우야, 이건 모두 내 노력의 결과야. 아빠는 그저 내 곁에 있었을 뿐이야. 대학 입학을 앞둔 어느 일요일 오후, 부녀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곳은 지우가 어릴 때부터 아빠와 함께 자주 오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아빠, 서울에 가면 많이 바빠질 텐데 걱정되세요? 걱정이야 되지. 하지만 우리 지우가 꿈을 이루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리고 방학 때마다 집에 오면 되잖아.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손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소중한 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 저 약속할게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아빠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빠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게요. 지우는 딸의 다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20년 전 그 추운 겨울밤에 발견한 작은 아기가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란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지우야, 아빠는 내가 존재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무리하지 말고 내 꿈을 천천히 이뤄나가렴.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지우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지우가 어릴 때부터 돌봐주신 김할머니, 박아저씨를 비롯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너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정말 의젓하게 잘 자랐구나. 대학에 가서도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해라. 지훈이 혼자 키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우가 훌륭하게 자랐어. 아버지를 닮아서 마음씨도 곱고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지우가 성공해서 언젠가 이 마을에도 좋은 일들을 많이 가져다 줬으면 좋겠구나. 지우는 마을 어른들의 축하를 받으며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이 모든 분들이 자신을 친손녀처럼 아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말이에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와 가장 따뜻한 마을에서 자랄 수 있어서요. 아빠도 지우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대학 생활을 준비하며 설렘과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자신이 이제는 세상에 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지우는 아버지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부녀의 일상은 마을 전체에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싶어 했어요.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바쁘고 흥미로웠지만 역시 아버지가 있는 이곳이 가장 편안한 곳이었거든요. 아빠,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는 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외롭긴 뭐가 외로워? 우리 지우가 꿈을 이루러 간 건데. 대신 편지랑 전화로 소식 들으니까 더 기다려지더라. 지우는 대학에서 배운 것들을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들려드렸어요. 사회복지 실습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교수님들의 가르침,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에 대한 얘기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아버지가 마을 일로 외출한 사이 집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서류들을 정돈하던 중이었습니다. 낡은 서랍장을 열어보니 지훈이 소중히 보관해온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지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 상장들, 그리고 병원 기록지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런 것들까지 다 간직하고 계셨구나. 지우는 감동하며 하나하나 꺼내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류 더미 아래쪽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지우 관련 중요 서류라고 지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지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경찰서 신고 서류와 보건소 건강검진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읽고 있던 지우였지만 갑자기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발견 당시 상황 생후 추정 10일 정도의 여아. 주변에 친부모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 없음. 지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서류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신고인 박지훈 28세, 발견자. 해당 영아의 양육 의사 있음을 확인. 친부모 수색 결과 해당 없음. 양육자 박지훈에게 임시보호 조치. 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지금까지 친아버지라고 믿고 살아온 박지훈이 사실은 자신을 주워서 키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우는 다른 서류들도 급하게 뒤져보았어요. 출생신고서를 보니 부 박지훈, 모 미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서류였어요.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은 지우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밀려왔어요. 그럼 내 진짜 부모는 누구지? 왜 아빠는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신 거지? 지우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물론 지훈이 자신을 정말 친딸처럼 사랑해 주신 것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왜 진실을 숨기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아빠 왔어. 지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우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제자리에 놓았지만 마음의 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아빠. 지우는 억지로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이 거실로 들어왔을 때 지우는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지우는 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어요. 평소 같으면 아빠가 오시면 달려와서 안기곤 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지우는 아직 지훈과 직접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그럼 얼른 쉬어. 아빠가 저녁 준비할게. 지우는 평상시처럼 다정하게 말했지만 지우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들렸어요. 혹시 지금까지의 모든 관심과 사랑도 동정심에서 나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지우는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우야, 밥 왜 안 먹어? 몸이 안 좋아? 아니에요. 입맛이 없어서. 지우는 딸의 이상한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떠오르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아빠는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을까? 특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금까지 믿어온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흔들린다는 것이었어요. 박지우라는 이름도 이 집에서의 모든 추억도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우는 지훈에게 이 사실에 대해 묻지 못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봐, 그리고 자신도 진실을 듣기가 두려웠거든요. 대신 지우는 점점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화하지도 않았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여나갔어요. 지우야, 요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지우는 딸의 변화를 감지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우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대학 생활에 대해 생각이 많아서요.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고마움과 사랑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지우는 혼란 속에서 방황하기 시작했고 행복했던 부녀 관계에는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지우의 이상한 행동에 지우는 점점 더 걱정이 깊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밝게 인사하던 딸이 요즘에는 조용히 식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지우는 혹시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딸과 함께 살아오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지우가 왜 저러는 걸까? 혹시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지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20살이니까 사춘기가 늦게 온 게 아닐까? 아니면 대학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래 좀 예민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지우는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딸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것 같았거든요. 한편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발견한 서류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버려진 아기였다는 것, 그리고 지훈이 그 사실을 지금까지 숨겨왔다는 것 말이에요. 왜 말해주지 않으셨을까? 내가 알 권리가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까지 받아온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도 생각났거든요. 지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픈 날이면 밤새 간병해 주셨던 아버지, 학용품을 사주시려고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셨던 모습, 자신의 작은 성취에도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던 그 따뜻한 미소들.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부녀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딸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 더 상처를 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우 역시 아버지께 직접 묻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아빠 들어가도 될까? 들어오세요. 지훈이 방에 들어서자 지우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종이에는 글자보다는 의미 없는 선들만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아빠하고 얘기 좀 할까?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정말 궁금해. 지우는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빠.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중요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면 그게 상대방을 위한 거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지우는 딸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지우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지? 그냥 가정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미뤄왔던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혹시 너... 하지만 지우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만약 지우가 아직 모르고 있다면 괜한 상처를 줄 수도 있었거든요. 지우도 아버지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아버지도 자신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지우는 20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어요. 추운 겨울밤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처음부터 사실을 말했어야 했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지우가 정말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며 이렇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 말이에요. 지우 역시 복잡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화가 나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들어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빠는 나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셨어. 그런데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린 자신에게 너는 버려진 아기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생각해 보니 말이에요. 며칠 더 지나면서 지우는 점점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것이 혈연 관계였나 아니면 사랑이었나 하는 문제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니 아버지의 사랑은 진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밤새 간병해 주신 것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도, 자신의 꿈을 응원해 주신 것도 모두 진심이었거든요. 나를 키운 건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지우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중 지우는 우연히 예전에 아버지가 써주신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대학 입학할 때 받았던 편지였는데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우야,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내가 아빠의 인생에 와준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앞으로도 영원히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편지를 읽으며 지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빠도 나 때문에 힘드셨겠구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면서. 이제 지우는 결심했어요.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말이에요. 더 이상 서로 마음 아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우가 아버지와의 진솔한 대화를 결심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밭일을 하러 나갔고, 지우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우는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 아빠도 힘드실 텐데. 오후가 되어 지훈이 들어왔을 때 지우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우는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전부터 예감하고 있던 그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그래,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빠. 제가 서류를 봤어요. 재출생에 관한 서류들 말이에요. 지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20년 동안 두려워했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지우야, 아빠 제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속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딸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두려웠거든요.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 말해주지 않으셨을까? 나한테는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지우야. 정말 미안해. 아빠가 용기가 없었어. 아빠 아직 다 말하지 않았어요. 들어보세요. 지우는 차분하게 계속 말했어요.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아빠가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어떤 마음으로 키워주셨을까? 지우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겠더라고요. 아빠가 저를 키운 건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요. 지우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빠가 저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아플 때 밤새 돌봐주신 것, 제 학비를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신 것, 제 작은 성취에도 누구보다 기뻐해 주신 것. 지우의 목소리도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게 혈연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더 대단한 거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던 아이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나 지우를 꼭 안았어요. 지우야, 정말 미안해. 아빠가 말하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빠, 저는 아빠 딸이에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지우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20년 동안 혹시 언젠가 딸이 자신을 떠날까봐 늘 불안해했던 마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렸던 마음이 모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아빠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아빠. 저도 아빠 딸로 태어나서. 아니, 아빠 딸이 되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이 모두 눈물로 표현되었습니다. 조금 진정된 후 지우가 먼저 말했어요. 아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날 밤에 저를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키워주셨는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밤, 느티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기를 발견했던 순간부터 말이에요. 처음 널 봤을 때 아빠도 혼자라서 외로웠거든. 그런데 내가 아빠 품에 안기니까 울음을 그치더라. 그때 느꼈어. 아, 이 아이와 나는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거구나 하고. 그때 아빠도 많이 어리셨을 텐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있어서 아빠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 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아빠를 더 열심히 살게 만들었거든. 지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삼 감동했어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아빠, 그럼 저는 언제부터 진실을 말씀하실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아직도 확신이 안 서. 언제가 적당한 때인지 모르겠더라고. 하지만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곧 말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어. 다행이에요. 제가 먼저 알게 되어서. 아빠가 더 힘들어하실 뻔했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저 약속드릴게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아빠가 저에게 해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거예요. 지우야, 내가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줘도 아빠는 충분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빠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죠? 지우는 딸의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자신도 몰랐던 마음을 딸이 이렇게 깊이 이해해주다니 말이에요. 우리 지우가 정말 많이 컸구나. 아빠보다 더 현명한 것 같아.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아빠가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평화로운 아침 식사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뭐가 달라지겠어? 지우는 지금까지도 지훈이 딸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혈연보다 정이 더 진한 법이야. 너희 부녀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따뜻했어요. 오히려 지훈과 지우의 이야기에 더욱 감동하며 두 사람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녀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한 유대감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후에도 변하지 않은 사랑,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진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화해 이후 부녀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지우는 대학으로 돌아가서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에 매진했어요.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지우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족 해체와 입양 관련 연구에서 뛰어난 논문을 발표해 교수님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지우 학생, 이 논문은 정말 깊이가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바탕이 된 것 같은데 학술적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거든요. 지우의 연구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 때 지우는 여러 기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서울의 대형 복지재단에서부터 정부기관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다른 길을 택했어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저는 나중에 제가 직접 복지기관을 만들고 싶어요. 저희 같은 가정을 돕는 전문 기관을 말이에요. 우리 지우가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제가 알바도 하면서 해볼게요. 지우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비혈연 가족의 사회적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석사 과정을 시작했어요. 이 연구는 자신과 아버지 같은 가정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대학원 생활은 바빴지만 충실했어요. 지우는 연구와 함께 여러 복지기관에서 실습을 하며 실무 경험도 쌓아갔습니다. 특히 입양 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돕는 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지우 씨는 정말 특별해요.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석사 논문을 준비하던 중 지우의 연구가 큰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한 언론사에서 지우의 이야기와 연구 내용을 기사로 다뤘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사 제목은 버려진 아이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로, 사랑으로 키운 아버지와 딸의 감동 스토리였어요. 기사가 나간 후 지우에게는 수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가정들에서 조언을 구하는 전화, 방송 출연 요청, 그리고 여러 재단에서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쏟아졌어요. 아빠,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당황스럽겠지만 이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거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국내 최대 복지재단에서 지우에게 특별 프로젝트를 맡기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우 씨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 지원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센터장을 맡아주시겠어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직 대학원생인 자신에게 이런 큰 기회가 오다니 말이에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만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위 취득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우는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거든요. 새로운 가족 지원 센터 패멀리 브리지가 문을 열었을 때 지우는 26살이었어요. 국내 최연소 센터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지우의 이름은 사회복지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센터는 입양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곳이었어요.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따뜻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도 상담 신청이 10건 넘게 들어왔어요. 좋아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몇 년이 지나면서 지우의 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정부에서도 지우의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전국 곳곳에 비슷한 센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박사학위도 취득하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어요. 또한 해외 학회에서도 한국의 가족 지원 정책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지우는 이미 사회복지계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책도 출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 씨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제 원동력입니다. 이제 지우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빠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요. 지우야,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모든 게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사랑으로 키워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아빠가 내게 배워야겠다. 내가 아빠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 됐어. 아빠 이제 제가 아빠를 편하게 해드릴 차례예요. 곧 집에 갈게요. 이렇게 지우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며 큰 성공을 이루었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보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우가 32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국 사회복지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매일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우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께 제대로 된 효도를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저만을 위해 사셨는데 이제는 제가 아빠를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지우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을 앞개울에서 낚시를 즐기곤 하셨거든요. 지우야, 아빠가 언젠가 큰 바다에서 낚시를 해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지? 지훈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마을 개울에서 작은 물고기를 낚으며 언젠가는 바다에 나가서 큰 물고기를 낚아보고 싶다고 하셨던 그 말이요. 지우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께 정말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기로 말이에요. 먼저 지우는 조용히 고향을 다녀왔어요. 아버지가 외출하신 사이에 마을 사람들을 만나 상의했습니다. 지우가 참 효심이 깊구나. 지훈이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지훈이가 평생 꿈꿔왔던 일이야. 마을에서도 응원할게. 우리 마을의 자랑인 지우가 이런 일을 해주다니 정말 기특하다. 지우의 계획은 생각보다 큰 규모였어요. 단순히 배 한 척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작은 별장을 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몇 달 동안 지우는 비밀리에 준비를 진행했어요. 남해안의 아름다운 어촌 마을에 작지만 아늑한 별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완벽한 위치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어르신이 무척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 아버지가 평생 꿈꿔오신 곳이에요. 별장과 함께 지우는 작지만 견고한 낚시배도 주문했어요. 아버지가 안전하게 바다 낚시를 즐기실 수 있도록 모든 안전 장비도 완벽하게 갖춰 놓았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우는 평소보다 더 자주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지우야, 내 목소리가 뭔가 들뜬 것 같은데? 그냥. 요즘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몸은 건강하게 잘 챙기고 있지. 네, 걱정 마세요. 아빠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의 환갑을 맞아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며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아빠, 제가 환갑 선물로 여행을 준비했어요. 저와 함께 가주실래요? 여행? 갑자기 웬 여행이야? 돈 많이 들 텐데. 아빠, 제가 이제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평생 저만을 위해 사신 아빠께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지우는 딸의 마음을 뿌리칠 수 없어서 함께 나서기로 했어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남해안 어촌 마을이었어요. 푸른 바다가 펼쳐진 그곳에서 지우는 차를 세웠습니다. 지우야, 여기가 어디야? 정말 아름답구나. 아빠, 저기 언덕 위 보이세요? 지훈이 지우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언덕 위에 아담한 집 한 채가 보였어요. 저 집이 뭔데? 지우 아빠 집이에요. 지우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빠, 저기가 아빠의 새 집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별장이에요. 뭐라고? 지우야, 무슨 소리야?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집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넓은 테라스, 아늑한 거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한 작은 서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아빠,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매일 바다 낚시도 하실 수 있어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게 정말 아빠 집이라고? 네, 아빠. 그리고 저기 바다에 아빠 배도 있어요. 지우가 가리키는 부두를 보니 정말로 깔끔한 낚시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어요. 배에는 지우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우야, 아빠가 뭘 해서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아빠,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모두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에게 해주신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우가 정말 효녀구나. 아빠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까 저도 사랑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날 저녁 부녀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평생 꿈꿔왔던 모든 것이 여기 다 있구나. 아빠,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농사일도 그만하시고 여기서 낚시나 하시면서 여유롭게 사세요. 하지만 아직 마을에 해야 할 일들이. 마을 일은 제가 따로 지원할게요. 마을회관도 새로 짓고 어르신들 복지시설도 만들 계획이에요. 지우는 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왔는지 새삼 놀랐어요. 지우야, 정말 고마워. 아빠는 정말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아빠. 아빠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기뻐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생전 처음으로 바다 낚시를 나갔어요. 지우가 함께 동행했고, 부녀는 푸른 바다 위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야, 이 바다에서 낚시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 아빠, 앞으로 매일 이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우야, 내가 서울에서 바쁜데 아빠만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도 되나? 아빠, 저는 제 일을 하면서도 자주 와서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아빠가 서울에 올라오셔도 되고요. 그날 저녁, 지우는 아버지와 함께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아빠, 가난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항상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 사랑이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 돈이 없어도 행복했고, 지금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구나. 네, 아빠. 혈연은 아니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진한 정으로 살아왔잖아요. 지우야, 아빠가 그날 밤 널 만난 건 정말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저도요, 아빠. 아빠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세상 어떤 부녀보다 깊은 사랑으로 이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달빛 아래서 지우와 지우는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그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는 매일 아침 아버지와 딸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